여러분들을 신경 쓰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지루두피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다 제거해 버리면 돼요. 정신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육체적인 질환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더 정확한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유발루인을 없앨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두피의 회복력을 높여주면 돼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셔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이혜진이고요. 일단 지루두피염은 샴푸만 바꿔도 사실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만 지루두피염이란 말은 두피에 생긴 지루피부염을 지루두피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의외로 생각보다 지루두피염은 가렵지가 않고요. 쉽게 말해서 비듬 같은 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게 지루두피염이죠. 전체적으로 두피를 자세하게 보면 하얗게 각질이 막 일어나 있고 각질이 떠 있고, 그리고 이게 뜯어지면 잘 뜯어지고, 크게 해서 보면은 뭔가 하얀 각질이고, 근데 생각보다 가렵지는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성가시는 거, 검정 옷이나 색깔 있는 옷을 입게 되면 지루두피염이 있으신 분들은 비듬처럼 하얗게 뭔가 이렇게 눈이 쌓인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지금 각질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뭔가 비위생적이다, 약간 좀 안 씻는 느낌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줄 만한 질환이죠. 항상 저는 피부 장벽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죠. 겨울철에는 굉장히 춥고 건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부 장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이제 그러다 보면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겨울철이 왔을 땐 굉장히 피부가 엄청 건조해지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더 각질이 확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지루두피염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마철이나 이럴 때는 지루두피염이 그렇게 심해지지 않았다가 날이 추워지고 그리고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면 비듬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세요. 지루두피염은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또는 춥고 건조한 날씨에 더 악화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걸 또 보면은 참나, 맨날 의사들은 무조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 그러면서,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다 암도 걸리고 다 그렇지. 정말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에 지루두피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두피에 염증이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각질이 엄청 빨리 탈락을 하고 그 밑에 두피 염증도 잘 생겨요. 잠 못 자고 피곤하고,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자주 마신다거나 이런 경우엔 그 다음날 유독 지루두피염이 있으신 분들은 비듬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루두피염이 좀 있기 때문에 잠 못 자고 피곤하고,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아니면 감기 같은 굉장히 피곤한 병에 걸렸을 때는 지루두피염이 더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분들을 신경 쓰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지루두피염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다 제거해 버리면 돼요. 정신적인 질병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육체적인 질환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성가시긴 하지만 제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악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레지던트 1년차 때 굉장히 힘들 때 지루두피염이 엄청 악화가 됐다가 연차가 올라갈수록 지루두피염이 좋아진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던지, 아니면 두피의 피부 상태, 두피의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던지 하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재발을 막아줄 수가 있죠. 일단 각질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지루두피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낭염, 두피에 생긴 모낭염을 또 지루두피염이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약간 엄밀하게는 조금 다른 질환군이긴 하지만 제가 뭉뚱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각질이 올라오고 비듬처럼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모낭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루두피염과 모낭염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모낭염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루두피염이 있는 경우에 모낭염이 동반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모낭염이 동반됐다? 그러면 모낭염에 대한 치료, 스테로이드 물약이라던가 항생제 이런 거를 먹고 바르게 되면은 훨씬 좋아지게 되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거는 그 현상만 좋아지게끔 한다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사실 이걸로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또 정확한 이야기를 또 드릴게요. 유발루인을 없앨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두피의 회복력을 높여주면 돼요. 두피를 튼튼하게 하면 같은 자극, 같은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두피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치료를 하면 돼요. 요새는 먹는 약이나 바르는 스테로이드뿐만 아니라 두피의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두피 보습제를 처방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안 돼요. 근데 그렇지만 치료 목적의 시술이기 때문에 실비는 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 해결, 각종 그 업무 스트레스 이런 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러면 병원에 오셔서 이러한 두피의 피부 장벽 기능을 올려주는 또는 두피의 회복력을 올려주는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 지루두피염을 좋아지게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머리는 긁는 습관. 맞아요. 사실 지루두피염에 손 안 대면 또 의외로 쉽게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인지상정상 이걸 어떻게 손을 안 대요. 어쩔 수 없이 손이 가게 돼요. 그래서 손을 안 가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먹게 되면 가렵거나 뭔가 비듬이라던가 이런 게 성가신 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손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금방 치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드리지 마세요. 샴푸했는데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머리가 오일리해진다. 여러분들의 약간 뭔가 두피에 기름기가 많이 올라와서 떡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루두피염이 또 잘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듬 전용 샴푸 또는 가성비 제일 좋은 건 사실 헤드앤숄더 샴푸가 가장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의외로 쉽게 오일리해지는 것도 막고 지루두피염도 조금 예방을 하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피에 딱지 생겨서 뜯어본 적이 있다? 아, 제발 뜯으면 안 돼요. 뜯으면 절대 안 돼요. 진물 나고 딱지 생기고 다시 딱지가 생겨요. 이거는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안죠? 그럼 여러분들 딱지 띄고 싶죠? 딱지를 또 떼요. 그럼 상처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또 진물이 나고 굳으면 또 딱지가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쪽 부분이 염증이 엄청 많이 생기다 보면은 그쪽이 흉터가 생기고 흉터 탈모증이 생겨서 그쪽이 땜빵처럼 생겨서 영구적으로 머리털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물 나면 그냥 만지지 마세요. 그냥 병원에 와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고 바르고 하든지 아니면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네, 오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성가신 지루두피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봤어요. 지루두피염은 샴푸를 바꾼다고 해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방법 또는 두피 회복력을 높여주는 방법, 그리고 급성 악화를 방지하는 방법, 예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